분양권 공부하는 거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했던 방식 그대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계신 분도 공통적으로 분양권 공부의 끝판왕, 저는 요 밑에 있는 답을 분양권 공부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요. 꼭 분양권만 아니고 부동산 공부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서 요거를 한번 지워볼게요. 뭔지. 정답은 후기 쓰기입니다. 후기 쓰기. 후기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나, 그리고 후기를 왜 써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요 후기가 엄청난 공부가 돼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뭐 단톡방, 블로그, 카페 뭐 등등 이런 데서 공부를 하는데 봐서 좋은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누가 멋진 글을 올리거나 멋진 내용을 보면은 와, 내용 좋다, 나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겠고, 하지만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요거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또 요즘 뭐 정보의 범람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흡수하니까 흡수가 안 돼. 다 튀어나와. 그리고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이 후기 쓰기, 이게 복기라고 하거든요. 우리도 공부할 때 예습 복습 중요하잖아요. 예습 복습. 미리 한번 예습하고 그 내용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복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부동산 공부의 끝판왕 후기 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후기 쓰기는 꼭 모델하우스나 내가 임장 갔던 얘기, 내가 투자했던 거를 이 후기를 남기게 되면 정말 큰 공부가 돼요. 후기 남기는 곳은 보통 블로그가 되겠죠. 블로그. 그리고 어떤 카페에다 올리는 것도 상관없고, 그리고 나만의 공간, 에버노트, 뭐 메모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후기를 남기는데, 이 후기를 남기게 되면 여태까지 내가 1년의 과정을 다시 다 복기를 한번 더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공부가 됩니다. 그래야지 복기가 되고 나중에 또 이걸 찾아볼 수가 있어. 예전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찾아볼 때는 요 내가 썼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 그것도 큰 공부가 되거든요. 저는 보통 모델하우스 후기를 많이 올리죠. 레미안 라클렛이 상하주공 2단지죠. 삼성동 가서 서울 삼성동, 제가 사실 서울 삼성동 갈 일이 없어요. 삼성동 사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나는 여태까지 삼성동을 한 번도 안 가봤다 손. 저도 이때 삼성동 거의 아파트는 처음 가본 것 같아요.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이 삼성동 갈 일이 없어. 삼성동 코엑스는 가봤어요. 여기 삼성동 얘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8달690 얘기, 그리고 이수도 한번 가보고요. 또 여기는 경기도 광주 가실 일들이 없거든 사실. 그리고 여기는 뭐 우미, 위례 신도시, 제가 아는 분들한테 뭐 강의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이렇게 직접 다녀오고 직접 반풀 팔고 조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지역이 되겠죠. 모델하우스 오프닝 전 지역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후기 작성 굉장히 큰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후기를 남기는 게 굉장히 큰 공부가 된다. 꼭 분양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공부가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임장을 많이 가잖아요. 임장을 가거나 현장 답사를 가거나 모델하우스를 가거나 아는 사람들끼리 아파트 구경을 하고 갈 때 최소한 소품은 팔고 가자. 그리고 이게 예습복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최소한 가기 전에는 이런 소품은 한 번씩 팔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 편하지. 이게 우리가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공부 잘하려면 뭐 해라? 예습하고 수업 내용 철저히 집중해서 듣고 복습해라. 이게 거의 진리 같은데요. 진리. 최소한 손품은 팔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가서 그냥 아무것도 무인 상태에서 딱 가죠? 그럼 아무것도 몰라요. 가기 전에 무엇을 알고 가야 되는지요? 자, 볼게요. 모델하우스를 간다. 예를 들어 모델하우스를 가기 전에는 꼭 신문기사를 열어봐요. 신문기사.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가 검단 8학원이면 검단 센트럴 8학원이 이렇게 쓸 거예요. 검단 신도시를 모델하우스를 간다? 그럼 최소한 뭐부터 봐야 되냐면 검단 신도시 뉴스기사부터 한번 봐요. 그래서 검단 8학원을 쭉 친 다음 뉴스를 쭉 읽으면 이렇게 검단 8학원 어쩌고저쩌고 단독 검단 8학원 미분양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기 있죠. 여기 요건 결과가 나온 건데 검단 8학원 분양한다는 여기 있죠. 동양건설 검단 신도시 8학원 분양,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기사거든요. 그리고 홍보기사를 한번 봅니다.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다, 1220 가구다, 1차 이어 두 번째다, 이런 뉴스기사를 한번 보면서 세대수가 이렇다, 인근의 호재가 이렇다, 그리고 수변공원이 있다,
그리고 교통이 이런 이게 장점만 얘기합니다. 그냥 장점만 보죠. 뭐 녹지 공간, 뭐 학세권이다, 영어 마을이 있다, 어쩌고저쩌고 쭉 한번 봅니다. 이제 카페 글을 한번 봅니다. 카페 글은 여기 계신 분들 분양권 어느 정도 공부하셨다면 아름집 카페가 있을 거예요. 아름집. 요거 A부터 Z까지입니다. 요거 이제 카페를 딱 들어가서 아름다운 내 집 갖기로 들어갑니다.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쭉 본 다음 여기 아름집 카페가 인천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름집 카페의 인천 지역을 딱 쳐요. 그러면 검단 신도시가 서구거든요. 서구에 대해서 딱 클릭을 하면 글이 많습니다. 내용에다가 키워드 검색 파라곤을 칩니다. 파라곤을 쭉 치면은 이제 파라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글을 쓰거든요. 요 글들도 글을 한번 쭉 읽어요. 그리고 댓글들이 되게 많죠. 분양하기 전에 파라곤 사람들이 커뮤니티 얘기했던 내용을 쭉 한번 읽으면서 뉴스 기사와 카페 커뮤니티 글을 한 번씩 읽으면서 대략적인 소품을 팔죠.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지 전혀 모르고 가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과거에 내가 검단 신도시를 한번 다녀왔다면은 손품 팔기가 훨씬 쉬워요. 저도 여태까지 검단만 한 15번에서 한 20번 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오픈하기 전에 4번 갔거든요. 검단 신도시 첫 분양 하기 전에 총 4번을 갔었고, 검단 신도시 모델하우스 다는 아니지만 반 이상은 직접 현장 다녀왔기 때문에 검단 신도시의 처음과 최근 끝까지 다 어느 정도 캐치가 돼요. 그래서 저도 손품은 팔긴 하는데 대략적으로 다 알고 가기 때문에 남들보다 임장 가기가 훨씬 좀 수월하죠. 여기 처음 가신 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이 정도 손품을 팝니다. 그런 다음 살아있는 후기 글이 중요해요. 살아있어야 돼. 글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살아있는 글이란 건 뭐냐면 작성자의 생각을 넣어줘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퍼다 날르면은 저는 그걸 솔직히 죽은 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블로그 글을 보는데 자, 해안선이 네이버에서 모델하우스 글만 쓰면은 또 오래 써서 그런지 최상단에 뜬데 쭉 블로그 글 보면은 1월 4일이었어요. 이런 글 있죠. 이런 걸 누군가 파라곤에 글을 썼는데 잘 봐요. 어떻게 썼다? 그냥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따서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아니면 그냥 광고성 글 본인 생각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 뉴스 기사에 있었던 거를 다 집어넣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런 글이야. 자, 여기 계신 분들 이런 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읽기 싫죠. 정보는 맞지만 그냥 뭐 약간 기계식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런 글은 제 나름대로 생각은 죽은 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작성자의 생각. 이 생각은 내 생각이야. 어떤 사람이 뭐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한마디 하고 싶어. 나는 현장이라도 갔다 왔다. 내 생각이 설사 틀렸다 해도 나는 직접 나와서 내 생각을 전한 것 뿐이다. 맞고 틀린 거는 보는 사람이 알아서 판단하고 내 블로그에 올렸기 때문에 요거는 내 글이다. 저는 좀 뭐 어딘가에 틀렸다고 해도 작성자의 생각을 넣는 글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맞든 틀리든. 그래서 중요한 거 글을 쓸 때 살아있는 글을 쓰자. 살아있는 글보다 작성자의 생각을 항상 집어넣어요. 갖다가 다 집어넣는 건 아니고 곳곳 요소에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제 요런 기본적인 거 깔고 갔죠. 최대한 소품 팔고 가고 중요한 거 글쓰기 전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역에 대한 역사를 알아본다. 이게 참 중요한 게 이 역사도 재밌어요. 제가 작성한 글이에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요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한번 가져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그 지역에 대한 역사를 한번 알아본다. 역사를 알아보려면 어디서 알아봐야 되나요? 자, 나무위키 들어가 봅니다. 또 나무위키 처음 보시는 분도 많을 거야. 자, 나무위키에서 홍제동을 딱 치면은 홍제동 여기 딱 들어가죠. 홍제동 서울을 딱 여기 나오네. 여기 홍제동이 딱 나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왜냐면 제가 가는 곳이 홍제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네 유래. 홍제동이 왜 홍제동이냐면 예전에 거기에 홍제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그 사대문 안에 들어갈 때 사신들이 쉬는 공간을 홍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하룻밤 쉬고 서울 도성으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거기는 뭐 다 전쟁 때문에 불타 없어졌고 그 자리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 대략적인 역사 같은 경우도 넣어줍니다. 홍제 딱 썼을 때 뭐부터 넣나? 그 지도 비슷하게 했고
홍제 해링턴 플레이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홍제동은 과거 이 지역에 존재했던 대형 국립 숙박시설, 요 얘기를 쭉 써줘요. 얘기 써주면서 역사, 그리고 직접 홍제원 사진까지 찍어갖고 집어넣습니다. 홍제원 터 사진이 들어가 있죠. 여기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요 글이 누군가가 내 사진을 쓴다고 연락이 왔어. 요거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제작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게시물 사진 중 홍제터 사진을 저희 방송 자료로 사용하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사용 허가에 대해 답변 부탁. 아니, 골목식당에서 작가가 이렇게 보냈어요. SBS 푸드 2017.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다? 쿨하게 네 쓰셔요. 아주 쿨하게 네 쓰세요. 그렇게 했는데 직접 가갖고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이런 사진도 검색이 돼서 이거 쓰라고 제가 허락을 해드렸고, 그러면서 요 역사적인 내용을 두 번째 씁니다. 이게 역사를 썼으면 두 번째, 이왕이면 그 사람들이 뭐 제 글을 보잖아요. 그리고 저도 내 글을 볼 때 지도를 보면서 보면은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더 편해요. 제 블로그 글이나 후기 글에 사진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보기 편하게. 그래서 현장에 있는 지도, 그리고 위치, 인근 분양 재건축 단지들까지 이왕이면 내가 갔던데 인근에 있는 단지들까지 대략적인 설명을 첨부합니다. 말 그대로 홍제 3구역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그리고 홍제 2구역, 3구역, 1구역까지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 지도에서 요걸 캡처를 해서 PPT 작업을 해야 돼요. 이런 거 다 작업해요. 그냥 이제 어디서 포온 게 아니고 요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 거는 다 작업해 갖고 직접 놉니다. 보시는 분들은 이거 보는데 5초나 3초 밖에 안 되지만 저는 이거를 작성하려고 몇십 분 걸려요. 그래서 직접 그 홍제역 3호선 딱딱 보이죠? 그리고 해링턴 플레이스가 여기구나, 그 인근에 있는 단지까지 쭉 설명합니다. 홍제 1구역 프로지오는 분양이 예정돼 있다. 홍제 2구역 아이파크는 2018년 12월에 입주가 했고, 홍제 3구역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그리고 홍제 3 재건축 단지는 아직 미전이다. 이런 것까지 쓰고 쭉 이렇게 작성해줘요. 중간에 입지고, 여기 계신 분들 봐도 보면 그 중에서 입지가 가장 우수한 편이다. 요거는 내 맘대로 적은 게 아니고 직접 임장을 가갖고 소장님께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여기랑도 제일 가깝고, 그래서 언덕길이긴 하지만 또 초역세권에다가 여기 상권이 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 생각을 중간중간, 제가 그랬죠, 살아있는 글은 뭐다? 중간중간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다. 오늘 갔던 모델하우스 단지에 대해서 개요를 작성해야 돼요. 기본적인 내용을 또 알아야 돼. 어디서? 유수기사를 통해서. 자, 글을 쭉 보면은 지하 3층, 지상 20층 18개 동 쭉 해서 세대수부터 요런 내용은 어서 체크를 한다. 뉴스기사에 다 나와요. 요런 뉴스기사 보면은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 몇 개 동, 몇 세대, 몇 평, 뭐 요런 식으로 다 확인이 돼요. 그리고 요거 쓸 때 모델하우스에서 팜플렛 갖고 오거든요. 팜플렛을 보고 써도 되고 뉴스기사를 보고 써도 됩니다. 왜? 나는 거의 다 갔다 와서 다 보고 나서 작성을 하는 거니까. 개요를 쓰면 이제 기본적으로 써야 될 게 뭐다? 4번 항목으로 교통, 교육, 편의시설, 일자리, 호재 등. 요것도 뭐를 참고한다? 모델하우스 가서 참고하고 뉴스기사를 한 번 더 참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부동산까지 한번 참고를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하철역 출구에서 단지 대략적인 중앙까지 250m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까지 250m고, 이 인근에 내부순환 통일로가 있기 때문에 뭐 광화문, 종로, 서울시청 등 이동이 용이하다. 뭐 버스 노선 다양하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이 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 웬만하면 지하철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 위치를 이런 것도 다 그림을 그려요. 두 번째, 교육도 한번 보는 거예요. 홍제 해링턴 기준에서 우리가 홍제 해링턴으로 분양을 받거나 실입주를 한다, 아니면 세를 줄 때 당연히 초등학교 옆에 있는 게 중요하죠. 초등학교 못지않게 중학교도 알아야 되고요. 어쨌든 단지에서 초등학교가 제일 중요해요.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이렇게 가까이 간다면 상관없죠. 중학생은 버스 타고 다녀도 되고요. 고등학생도 버스나 뭐 지하철 타고도 되긴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이왕이면 단지 옆에 있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항상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 학군을 체크해야 되고요. 또 학군 하는데 사실 뭐 대치동, 그쵸? 저기 노원구에 있는 중계동,
뭐 저기 일산의 뭐 오마학군, 그리고 평촌의 학군, 대표적인 학군은 이게 있지만 이런 데는 뭐 큰 특별한 학군 없는 지역이 더 많아요. 사실 특히 신도시는 학군이라는 게 없죠.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학교 정도만 표시를 해둡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군, 또 편의시설, 또 일자리 등등 한번 보겠어요. 그리고 요거 쭉 썼고, 주변에 편의시설과 그렇게 이슈 되는 게 없어서 그냥 제 맘대로 아파트 브랜드도 한번 넣어봤어요.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가 몇 번째인가 쭉 봤더니 효성 중공업에서 38번째. 요거는 그냥 제가 맛배기로 한번 넣은 거고, 이건 솔직히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단지 배치도를 한번 보는 거예요. 동 배치 유닛 구성을 보는데, 요건 어디서 따온다? 홈페이지에서 따온다. 그리고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내가 모델하우스 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그거를 인지를 하는 거예요. 동 배치, 여기는 거의 고바위가 엄청납니다. 요 아래쪽은 홍제역 쪽이고, 아파트 동 배치상 이쪽으로 지대가 거의 산 비슷하게 쭉 높아지기 때문에 요 사진 캡처해서 그린 상태에서 요런 경사가 있다. 사실 이거 경사 없게 표현하면 여기가 평지인지 뭐 움푹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직접 여기 현장 가보면 굉장히 경사가 급경사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위부터 지대가 굉장히 높아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델하우스 가서 몰래 사진도 찍어서 한번 여기 넣어봤어요. 층고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아래쪽을 층고를 그냥 높여버렸습니다. 여기 상가로 만들어버리고 여기를 높여버리기 때문에 조금 더 평탄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죠. 제가 직접 가보니까 경사가 크더라. 그러면서 이것도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흰색은 조합원들이 다 빼가고 여기 색칠한 것만 분양이 있으니까 나중에 청약할 때 요거 보면서 청약에 참고하라고 해서 제가 이걸 되게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 조합원들이 선택 많이 한 곳은 보통 로얄동, 로얄라인이 많기 때문에 중요해요. 세 번째, 유닛도 제가 직접 유닛 있는 요 사진을 홈페이지에서 다 캡처를 해갖고 뭐 제 생각납니다. 소형 평형 투베이 마통풍 구조로 방이 2개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1, 2인 거주가 적합해 보인다. 여기에서도 여기 동이 여기거든요. 저층은 임대 아파트로, 서울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대부분 임대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저층은 임대 아파트이며 일반 분양은 고층이 배정되어 있다. 요런 내 이야기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비슷하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평면 구성이 이러죠. 마통풍 3베이 구조로 인해서 이렇게 뭐 평면이 뭐 특이한 건 없지만 59가 대부분 위쪽에 배치되어 있다. 이런 코멘트까지 달아주면은 글 읽는 나도 보기 편하고, 글 읽는 분들도 59제곱미터가 다 위쪽에 평형에 배치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C타입도 설명했고, 이런 식으로 제 코멘트를 그냥 다 집어넣어요, 내 생각대로. 그리고 여기는 뭐 가장 우수한 평면이다, 판상형 4베이 40평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구조이다. 이것도 내 생각을 아주 디테일하게 놓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넣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유닛 구성과 했다가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분양가예요. 분양가. 내 글을 읽는 사람 아니면 내가 여기 갔던 이유도 분양권에서 분양가가 제일 중요해요. 입지가 떨어져도 분양가가 싸면은 분양 잘 됩니다. 그리고 입지가 좋아도 분양가가 말도 못하게 비싸면은 분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특히 분양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도 중요하지만 가격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분양가를 갖고 오는데, 분양가는 어디서 자료를 따오냐? 모집공고문과 네이버 부동산의 인근 시세, 그리고 요것도 PPT 작업을 통해서 또 만듭니다. 쭉 볼까요? 분양가 나오는 표를 모집공고 홈페이지 들어가고 크게 확대해서 캡처를 떠요. 캡처를 뜨고 뜬 거를 이렇게 빨간 PPT 작업을 통해서 빨간 거 집어넣고, 또 중요한 거 확장비니까 빨간색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내 글 보기 편하고 나도 쳐도 보기 편하니까. 이거 글만 쓰면 또 안 됩니다. 최고가 기준에서 각 평형별로 확장비랑 분양가까지 아주 친절하게 써줘야죠. 다 최고가를 한번 쭉 써주고 비교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이 정도 분양가가 나온 건 알겠는데, 이게 싼지 비싼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분양가, 확장기, 후불이자 등기비 해니까 한 9억 6천 정도, 나중에 등기 칠 때 9억 6천 정도 들어요.
9억 6천 정도 소모되며 또 필요현금, 서울 같은 경우는 중도금이 60% 대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20%와 중도금 20%면 최소한 내 돈이 3억 5,6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입주 시에는 거의 약 10억 원이 필요하다. 여기서 비교할 만한 단지가 여기 홍재원 아이파크라고 아까 18년이었나요? 2018년 12월에 입주했던 입지가 제가 여기가 한 수 위라고 그랬죠. 입지가 위고 여기 아파트가 한 9억 2천 정도 됐다. 이것도 한 1억 좀 떨어진 가격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비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때가 제가 분양했던 모델하우스 갔던 이때가 몇 월 달이었냐면 2월 24일이잖아요. 2월 24일은 어땠냐면 호가에서 막 2, 3억씩 서울 전체 은마 아파트가 4억 떨어졌었고요. 18억짜리가 14억 5천만 원에 팔렸고 서울 뭐 여기도 1억씩 다 떨어졌던 하락시기였어요. 하락시기. 지금 다시 6월 달부터 반전했지만 이때 당시는 정말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시세를 보니까 홍재원 아이파크도 뭐 8억 밑으로도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주변 시세를 딱 비교해 봐서 자, 7개 홍재원 센트럴 아이파크는 9.13 대책 전에는 10억에 거래가 됐지만 최근 8억 8천에 거래가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가 떨어졌냐면 거의 1억 2천이 떨어졌죠. 실거래가로 가격이 확 나오니까 5개월 사이에 1억 이상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떨어지는 시세였어요. 지금 8억 8천까지 실거래가 찍혔다고 했죠. 얘가 8억 8천에 실거래가가 찍혔어요. 근데 기분 나쁠까 봐 그냥 9억 2천까지 실거래가 최근 걸 집어넣고 8억 8천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8억 9천이란 말이야. 싸요 비싸요? 얘는 지금 8억 8천이야. 입주한 지 4개월 된 거. 입주한 지 4개월 됐던 아파트가 8억 8천. 얘는 8억 9천. 그리고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현재 기준 앞으로는 모르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주변 시세 대비 그냥 적당한 분양가로 나온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평형별로 제 생각을 한번 쭉 넣어봤습니다. 왜냐면 제 글 보면서 일정이랑 약도까지 다 보면은 나중에 찾아오시는 분들 그리고 청약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일정과 약도를 홈페이지에서 갖고 와서 했던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서비스죠. 제 글 하나로 모든 효성 해링턴의 글을 다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출과 재당첨 제한까지 제가 생각해서 다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 글 볼 때 5분이면 5분에서 3분이면 싹 보는데 여기까지 집어넣으면은 글을 보는 사람 또 내가 쓰는 사람은 어느 정도 싹 정리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사람들은 목이 말라요. 현장을 가고 싶은데 못 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 제가 또 현장도 글 보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어떤 식으로 데려가냐? 사진을 통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현장 안 가보는 분들이 청약할 때 안 가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직접 가보는 거야. 내가 아침 일찍 광명에서 홍제 가고 착각 사진을 찍어서 사람 기다리는 것도 한번 집어넣고 사람이 줄이 얼마나 섰나 얼마나 인기 있는 포인트거든요. 이때 2월이니까 굉장히 추웠겠죠. 저도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모델하우스 현장 들어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 그리고 상담 받는 분들 요 내부를 보면서 모델하우스가 뭐 대략 이렇게 생겼구나 요거 한번 볼 수 있게끔 그리고 59A, 84B가 지금 모델하우스에 유닛이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모형도도 이렇게 몰래 찍습니다. 요거 다 몰래 찍어야 돼요. 절대 사진 못 찍게 하거든요. 또 여기 옆에 산이 있는 거 앞쪽 홍제역 쪽으로는 이렇게 일부러 단차를 높이기 위해서 1, 2층을 상가로 뺐어요. 얘네들이 일부러 참 머리를 쓴 거죠. 그리고 이 뒤쪽 부분은 되게 고바위가 높았다. 그리고 이쪽도 한번 찍어봤고요. 전체적으로 길게 줌도 한번 찍어보면서 직접 모델하우스 안 가봐도 제 글 한번 딱 보고 도움될 수 있게 찍어봤고요. 그리고 저조차도 여기 앉아서 상담도 한번 받아봅니다. 알고 갔기 때문에 크게 물어본 건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상담 한번 받아보고요. 홍제역으로 갑니다. 차를 저 안에 세워놓고 직접 홍제역 여기 3번 출구에서 현장까지 걸어보기 위해서 차 세우고 역으로 무조건 달려가서 여기에서 사진 한번 딱 찍고요. 여기 참 특이한 게 여기 시장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시골 시장 있죠, 시골. 이렇게 뭐 생선도, 사실 이것도 노점이죠, 노점. 여기 차에다가 생선도 파는데, 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게 서울 가면은 다 뭐 발달된 빌딩 같지만, 이렇게 강북 쪽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옛날 풍경, 옛날과 현대가 공존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상권, 뭐 여기 있는 뭐 가게들, 또 세무서, 인근에 여기 짜장면집, 저 여기 짜장면집에서 점심 먹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서대문 세무서가 지금 이전하고 여기가 리모델링을 크게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슈되는 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고, 요번에 모델하우스 바로 앞에 병원이 큰 게 있어갖고, 단지 앞에 병원이 있는 것도 어르신들 좋아할 수 있고, 애기들 소아과 많이 가니까 이것도 굉장한 또 호재라고 생각했고요. 원래 작년에 분양을 추진하려다가 이 교회가 이 보상 문제 때문에 되게 아주 골치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디냐면 이 아파트 현장 인근 안쪽에 있어요. 그래갖고 1년 동안 연기됐다가 그 덕분에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도 했고 다 철거한다고 하네요. 이런 교회 같은 게 항상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좀 늦춰지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공원 부지에다가 임시로 예배당까지 짓고 또 이것도 허물고 또 한다고 해요. 그래갖고 돈이 2중 3중으로 들었다고 하네요. 뭐 때문에? 이 홍제 교회 때문에. 아주 어렵게 언덕에 가갖고 직접 현장도 찍어보고 인근 아파트도 구경해보고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허그 통제로 인해서 뭐 약세 이런 데 내가 느꼈던 얘기도 써보고 이런 식으로 7번까지 했죠. 또 현장으로 가서 사진으로 가서 현장감을 아주 극대화시키게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요거는 뭐냐면 또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마무리인데 내 맘대로 마무리해도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소장님 의견을 다는 게 제일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어찌 보면 누군가는 낮은 가점을 이때 당시 제가 그랬죠. 가격 떨어지는 시기라고. 그래서 낮은 가점으로, 가점이 높지 않았어요. 여기 낮은 가점으로 당첨될 수 있는 기회지만 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강조했고요. 소장님 의견은 뭐냐면, 이것도 팁인데, 인근 부동산에 들러 검단 신도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리해봤습니다. 투자 비용이 높다, 손바뀜이 많다, 뭐 요 내용이 소장님 의견과 내 의견을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 내 의견도 넣고 소장님 의견, 직접 임장 가서 소장님한테 물어보죠. 어떠냐. 왜냐면 그쪽 부동산 소장님이 전문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물어보고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한 편의 블로그가 작성이 됐네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후기를 쓰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블로그 글을 볼 때 사진 보고 들어가서 본단 말이야. 그러면 사진이 강렬하면 보게 돼. 그리고 제목으로 강렬하기, 뭐 제목으로 여기도 어그로 끌 게 없어요. 그냥 검단 8억원 답사기 했다, 검단 8억원 2차 해갖고 키워드 좀 잘 걸리게 정식 키워드 집어넣고, 검단 8억원 2차라는 키워드도 한 번 더 집어넣어서 검색 잘 되게 집어넣고, 요 사진 그냥 클릭하고 싶지 않나요? 왜 눈 속에 호랑이였냐면, 사실 검단 신도시가 시장이 그렇게 안 좋다가 최근에 뜨거웠잖아요. 그리고 올 초까지만 해도 검단은 진짜 어떤 느낌이었냐면, 작년 초 진짜 각종 악재란 뉴스 다 나오죠. 3기 신도시, 뭐 검단 미분양 4,000개 가까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분양하는 게 뒤로 다 연기되고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뭐 그러다가 훈풍 타는 바람에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추운 겨울에 호랑이다 라는 나름대로 뜻을 갖고서 사진을 골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번 작성을 해두게 되면은 이게 또 큰 공부가 됩니다. 요 블로그 작성할 때 몇 시간이 걸릴까요? 보통 해안선이 블로그 작성할 때 되게 오래 걸려요. 짧게는 4시간, 길게는 12시간까지 걸리고요. 요 검단 8하고는 8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왜 8시간이 걸렸냐? 편집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게 편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 대신 이게 엄청난 공부가 되거든요. 사실 이런 거 조사하는 거 1번부터 16개 단지의 세대수, 이 세대수, 분양일, 입주일, 전매 제한, 요거를 다 정리해야 돼요. 이거 갖다 준 표가 없어. 검색해서 다 정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런 거 직접 캡처해서 빨간색 원에서 PPT 작업, 파라곤도 그림 파일 따다가 집어넣고 요 파란색도 다 하고요. 요런 식으로 일일이 편집을 다 들어가요.
여기 같은 경우도 화살표부터 요 모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편집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8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공부돼요. 이게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되는데 이렇게 해두면은 제가 여기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시는 분들은 5분이면 본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거 쓰는데 8시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걸 잊을까요? 안 잊을까요? 본 분들은 아 좋다고 잊고 어서 봤더라 이거지만 저는 이렇게 8시간에서 자 손품 팔고요. 가기 전에 손품 한 3-4시간 팔았겠죠. 그리고 현장 차 타고 가면서 하루 종일 부동산까지 돌면 한 8-9시간 되고 또 갔다 와서 후기 8시간 쓰면 뭐 대략 뭐 한 24시간 동안 팔아원만 하루 동안 팔아원만 글을 쓰네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가 해안선님 수강생분들이나 내지는 여기 질문 지인들이 물어볼 때 파라곤이요 저 잘 알죠 이렇게 가요. 검단 신도시 어디 받았는데요? 대강 로제비앙. 아까 위에 대강 로제비앙 얘기했었죠.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여기 보면 대강 로제비앙 입지가 별론가요? 지금 분양 완판됐던 대강 로제비앙 얘기해주면 대강 로제비앙 위치 여기죠. 위치 딱 알려드리면 그냥 자동적으로 지도가 다 읽힙니다. 어디냐면 여기죠. 대강 로제비앙 파라곤 1차 푸르지오 여기도 완판됐고요. 이런 식으로 신도시 전체 도시를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공부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부동산 얘기, 어디 가서 분양권 얘기해도 절대 안 밀립니다. 저도 사실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해요. 저한테 한남 몇 구역 물어봤는데 거기는 솔직히 제가 안 가봤고 공부가 안 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했지만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다 가봐서 했기 때문에 설명이 되게 제 나름대로도 편하고요. 모르면 저는 진짜 모른다고 합니다. 수강생분들한테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그러면 그게 결국은 다 이어지더라고요. 분양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까지 또 공부하게 돼서 이게 저한테 큰 도움이 돼갖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설명드려봤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해라. 해안선님 부동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글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경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 또 많이 가봐야 되고 매매 경험도 많아야 되고 분양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밤에 줄도 서봐야 되고 또 줍줍도 가봐야 되고 그렇게 가본 사람만이 또 그 현장 경험을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부 차원에서 분양권 공부 끝판왕 후기 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여기 계신 분들 좀 이해하셨나요? 제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요것만 잘 해놓으면 어느 지역이든 갭 투자든 경매든 뭐든 지역만 대체로 읽고 있으면 마음대로 다 살 수 있다고 봐요 저는.